예, 지금은 이제 2월이고요. 아프리카 갔다 온 지 벌써 이제 2달이 훌쩍 넘어서 그동안 여행을 계속 못 갔거든요. 근데 오늘 다음 여행지 비행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짧은 여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찍었던 2024년 여행 계획안에 따른 그 전략적 시간 배분에 따른 그 여행 계획 중 첫 번째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 비행기 표를 다 예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23년에 24년 계획을 짰으니까 24년 2월이 돼서 23년에 그 결산을 해보겠다고 해서 오늘 한번 집에서 한번 이거를 찍어보게 됐어요. 그냥 뭐 내가 갔던 나라가 어떻다 저떻다 말로만 하는 거는 좀 밋밋할 것 같아서 나름의 좀 그거를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 냉장고고요. 이렇게 마그넷들이 있죠. 작년에 10번의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샀던 마그넷들을 모았는데 이 마그넷들을 이 냉장고에 붙이면서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왜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저는 뭐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름만 좀 따와가지고 그게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라면은 요거는 이제 여행 마그넷들을 냉장고에 부착해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필리핀 세부를 갔습니다. 세부, 그래도 세부. 일단 세부는 뭐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들한테 되게 인기 있는 휴양지였죠. 저도 그래서 세부는 그냥 말 그대로 쉬러 갔습니다. 사실 리조트 안에서만 거의 있어가지고 그 로컬들과의 소통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웠기는 한데 쉬러 가기에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색다른 여행지를 원한다면 세부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대만을 갔어요. 대만 타이페이를 갔어요. 여기서는 마그넷을 못 샀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먹고 하다 보니까 마그넷 사는 곳을 까먹었어요. 타이페이는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좀 서울인데 차분한 서울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되게 오토바이도 많고 차도 많고 했는데 좀 경적 소리를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좀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다만 대중교통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이렇게 체계화돼 있어서 여행객 입장에서는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었던 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만은 음식으로 좀 많이 인기가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맛에 잘 맞지 않더라고요. 이 향신료가 좀 강한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좀 음식에서 얘를 먹었습니다.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 나온 그 소시지 집이 있는데 줄을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서 있다가 먹었거든요. 소시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은 나중에 꼭 한번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라는 베트남의 하노이를 갔어요. 하노이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정신사납다. 베트남은 그 주요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지 않습니까? 와, 오토바이가 엄청 많은데 진짜 경적 소리도 끝없이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정말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노이에서 호안게임 쪽에 있었거든요. 호안게임이 이제 구시가지인데 도로들이 좁고 한데 교통량 되게 많고 근데 신호등도 사실 존재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길 건널 때도 항상 그냥 가야 돼. 타이밍 딱 보고 그냥 가야 돼. 사실 음식은 정말 잘 맞았습니다. 한국에 이미 쌀국수라든지 분짜 같은 베트남 음식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거리 아무데나 가서 쌀국수 먹고 분짜 먹고 해도 다 맛있었고 이제 네 번째 여행지입니다. 카자흐스탄을 갔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갔습니다. 여기는 되게 마그넷을 똑같은 걸로 많이 샀어요. 좀 나름 신기한 나라, 가볼 것 같지 않은 나라를 가봐서 그런지 똑같은 걸 지금 몇 개를 또 있어. 배치를 잘해야 돼. 이제 제가 여행을 여기저기 좀 다니다 보니까 주변 지인분들께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너가 간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냐 이거. 저는 사실 주저하지 않고 카자흐스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대자연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좀 대도시인 알마티에만 있었는데도 알마티에도 이제 아마 요 산일 것 같은데 이게 침블락이라고 해가지고 알마티 도시에 있는 설산이거든요. 해발이 한 3200m 정도. 여기를 이제 케이블카 타고 한참을 올라갑니다. 7월 한여름에 갔는데도 이제 눈을 위에서 밟았거든요. 그 경험이 너무나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현지 투어를 이제 어레인지를 해서 하면은 제가 좀 사진을 찍어봤는데 샤른 캐니언이라고 해서 그랜드 캐니언의 이제 뭐 아웃격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콜사이 호수도 가고, 또 이제 사진은 지금 없지만 이제 카인디 호수라는 데도 가고, 알마티에 좀 근교로 차 타고 1시간에서 뭐 멀게는 2시간까지 타고 나가면은 이러한 대자연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서 카자흐스탄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의 이제 소속이 되어 있던 곳이잖아요. 이런 쪽을 제가 이제 처음 접해보는 거여서 이제 도로마다 좀 되게 큰 건물들이, 도로도 정말 널찍널찍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어릴 때 교과서에서나 보던 혹은 뭐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이래저래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국가여가지고 이렇게 사진들도 찍어가지고 좀 엽서처럼 많이 만들었거든요. 또 카자흐스탄이 초콜릿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콜릿 마트에 가가지고 초콜릿을 이렇게 왕창 산 다음에 또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일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일본 본토, 뭐 도쿄, 오사카 이런 데를 간 게 아니라 스시마섬, 대마도라고 하죠. 스시마섬을 갔습니다. 일단 여기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제가 갈 때는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막 태풍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람도 많이 불어서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배가 어떻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멀미를 엄청 했는데, 대마도에 배 타고 가시는 분들은 그 멀미에 대한 멀미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왕창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대마도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본 본토에 비해서는 사람도 잘 없고 로컬도 잘 없는데, 관광객이라고 해봤자 한국인들밖에 없어서 휴양지는 아니지만 휴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호텔 체인점이죠. 토요코인 히타카츠점에서 묵었는데 여기가 조식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조식을 아침에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데 고등어 반찬이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다음에 대마도 가면은 토요코인 가가지고 고등어 반찬 조식을 꼭 다시 먹어보고 싶습니다. 6번째는 우즈베키스탄을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샀어. 우즈베키스탄은 여행 중에 처음으로 2개 도시를 갔던 곳이에요. 수도인 타슈켄트와 여기 보시면 이제 사마르칸트라는 데를 갔거든요. 사마르칸트.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초르스 바자르라고 해서 타슈켄트 시내에 있는 아주 큰 재래시장입니다. 과일이나 고기, 그리고 뭐 빵같이 각종 음식과 의류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타슈켄트에 있다가 이 사마르칸트로 제가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타슈켄트에서 한 2시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였고, 사마르칸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경주 같은 도시예요. 역사적 명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 도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사마르칸트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인 레기스탄입니다. 레기스탄 광장 앞에 가면은 엄청 이제 광장이 크고, 우즈베키스탄이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이슬람 건축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르칸트에서 제가 좀 되게 놀랐던 게, 우즈베키스탄 물가가 정말 싸요. 제가 스테이크를 막 먹었는데 정말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7,000원. 우리 회사 구내식당이 6,500원인데 완전 템플스테이 식단이란 말이죠. 고기인 줄 알고 먹었더니 콩고기고. 근데 여기서 1,000원만 더 주면은 이만한 스테이크를 왕창 먹을 수 있어서 물가에 좀 깜짝 놀랐고, 또 타슈켄트에서 또 놀이공원을 한번 가봤거든요. 요거는 뭐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냥 시간이 떠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여기서도 좀 생각보다 재밌게 놀고 여러모로 좀 우즈베키스탄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7번째는 또 베트남을 갔습니다. 이번엔 베트남 다낭을 갔어요. 다낭과 이 옆에 있는 호이안이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여기는 뭐 사실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 여행을 갔습니다. 받은 성과금을 다 털어가지고. 다낭은 이제 워낙 뭐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에게는 흔한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죠. 효도 가이드만 열심히 하고 오자라는 생각에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치가 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다낭 하노이에 비해서 되게 정돈되어 있고 하는 모습에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다낭에서 좀만 내려가면 호이안이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투어를 했는데, 여기 이제 마그넷을 보면은 약간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풍의 디자인이거든요. 호이안이 중국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라고, 밤에 호이안을 갔는데 어떤 뭐 야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런 중국의 빨간 등? 이런 디자인들이 되게 많았고, 부모님 모시고 가기에는 그래도 여러모로 편리성이나 뭐 경제적 뭐 그런 거나 고려를 했을 때 나쁘지 않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8번째 여행지는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 여행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직항이 있어요. 로열 브루나이 항공이라고 해서, 여기가 정말 그 엄격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그 기도문이 나오는 거야. 그 앞에 이렇게 화면 있잖아. 거기에서 막 기도문이 나서 깜짝 놀랐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시내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버스가 안 와. 몇 분을 기다려도 안 와서 그쪽에 우버처럼 다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택시를 불러서 갔는데 그 택시마저도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브루나이는 산유국이고 좀 잘 사는 나라고 국가에서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 차가 있는 거야. 개인 차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다 차 타고 이동하는데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 그래서 이제 그 택시기사분도 브루나이에서는 그런 버스나 이런 거 탈 생각 하지 마라. 여기는 무조건 차 타고 다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반다르 세리베가완 쪽에서 수상가옥 투어를 할 수 있어요. 보트를 타고 뭐 한 2만 원 정도 주면은 거의 30분 넘게 그 수상가옥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상가옥 투어 하면서 수상가옥에도 뭐 경찰서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신선하면서도 놀라웠어요. 브루나이 하면은 그 7성급 호텔, 그 엠파이어 호텔이 가장 유명합니다. 저는 이제 일정상 브루나이에서 1박만 하게 됐는데, 그 1박만 할 거면은 당연히 7성급 가야죠. 일반실이었는데도 35만 원이었어. 호텔의 서비스도 좋았고, 호텔이 되게 커서 먹이라고 해서 이제 골프장 가면 골프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이 포인트에서 저 포인트로 가고, 저 포인트에서 저 포인트로 가고, 그만큼 호텔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 있어서 뭐 뷰도 좋은데, 호텔 내부도 되게 천장도 높고, 그리고 뭐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다 이렇게 진짜 금으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좀 그 럭셔리함이 돋보이는 호텔. 그리고 또 나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어. 호텔 냉장고에는 미니바가 무료였어. 음료수가 한 5개인가 6개인가 막 종류별로 콜라, 제로 콜라, 또 뭐 펩시 콜라, 뭐 판타 이렇게 있고, 이게 다 무료였고, 물론 리필을 할 때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1박 먹는데 음료수 캔 6개인가가 무료인데, 여기서 리필하면 이거는 탄산 중독자죠. 그리고 뭐 과자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다 무료였고, 이런 것들이, 예, 그냥 공짜를 좋아해서 그런지, 예, 좋았습니다. 어쨌든 브루나이가, 그리고 워라벨이 되게 좋은 나라예요. 제 생각, 제 기준에. 출국하기 전에 환전하는데 애를 먹었거든요. 오후 7시니까, 이제 브루나이 돈 이거, 충분히 환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문 다 닫았어. 환전소 문 닫았고 각종 상점들도 문을 다 닫은 상태라고. 오후 7시인데 그래서 겨우 막 또 뭐 이것저것 찾아서 뭐 하다가 어디 부랴부랴 가서 환전하고 막 여러모로 브루나이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9번째 여행지 바로 남아공입니다. 남아공 좀 이것저것 많이 샀다. 남아공은 입법 수도인 이제 케이프타운에만 있었고요. 5박을 했죠. 일단 케이프타운이 남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대도시이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 갔을 때는 이게 무슨 아프리카야라는 생각이 들었죠. 치안에 대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어요. 앞에 다른 나라들은 솔직히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남아공은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을 바짝 하고 갔죠. 더군다나 저는 이제 그냥 혼자 여행을 다니는 거 플러스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딱 집중이 될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뭐 제가 뭐 위험한 일을 찾아서 막 굳이 하지도 않았고 밤에 어디 뭐 위험하게 어디 다니지도 않았고 해서 그런지 정말 다행히 감사하게도 어떤 위험을 느낄 만한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남아공의 그 자연은 정말 제가 살면서 본 자연 경관 중에 최고였어요. 걸어 다니다 보면 어디에서든 그 케이프타운의 상징인 테이블 마운틴이 보입니다. 가다가 그냥 테이블 마운틴 보여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완전히 힐링이야. 케이프타운 하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희망봉이죠.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남서쪽 끝으로 불리는 이제 희망봉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티 투어 버스가 있어요. 그쪽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희망봉을 갔는데 또 마침 희망봉 갔을 때는 뭐 비가 내리거나 그러지도 않아서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깜짝 놀랐고 아프리카의 끝쪽에서 내가 이러한 뷰를 보고 있다. 이런 뷰를 보면서 내가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와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진짜 꿈이 아니고 내가 진짜 여기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쪽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날씨는 되게 좋은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게 가장 좀 주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남아공에 있는 5일 동안 바람 때문에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아쉬워요. 남아공에는 놀랍게도 아프리카 펭귄이 있습니다.
이 볼더스 비치라고 희망봉 아래쪽으로, 희망봉에서 좀 더 이제 위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프리카 펭귄의 서식지가 있는데, 저는 살면서 펭귄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뭐 이러저런 좀 희망봉에서 우여곡절이 막 버스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펭귄을 거의 못 볼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어떻게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펭귄을 짧게나마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날씨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뭘 하지 못해서 즉흥으로 새로운 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중 하나로 또 와인 테이스팅을 해봤어요. 좀 남아공 가기 전까지 남아공이 와인으로 유명한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남아공도 와이너리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좀 와이너리에 가서 돈 어느 정도 내면은 와인 5개를 맛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제가 이번에 남아공 여행에서는 다른 데서는 다 호텔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처음으로 호스텔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의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고, 뭐 같이 등산도 하고, 라이언세드라는 데를 이제 등산을 했는데 거의 막 마지막에 거의 4발로 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가서 케이프타운의 전경을 위해서 보니까 요거는 뭐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케이프타운이 확실히 산이랑 바다가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산의 모습도 멋있고 바다의 모습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멋있고, 요런 것들이 케이프타운의 매력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뭐 에티오피아 자체를 그냥 간다라기보다는 남아공을 가는 데 있어서 경유지였어요. 되게 감사하게도 에티오피아 항공 타면은 그렇게 저처럼 24시간 동안 경유를 하면은 호텔을 제공을 해줘요. 다만 이제 에티오피아는 음식이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시내 쭉 돌아봤는데, 일단 되게 불편했던 거는 현금밖에 안 돼. 제가 에티오피아 하면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놈의 커피 한번 먹어보겠다고 여기저기 카페를 5군데인가 6군데 가봤는데 단 한 군데도 카드를 받지 않았고 현금만 된다 그랬고, 에티오피아는 마지막에 느꼈는데 공항에서 그 살인적인 물가를 느꼈거든요. 제가 버거킹에서 그냥 햄버거 치즈 와퍼 세트 하나 먹었는데 25,000원이라는 돈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뭐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에티오피아 자체의 여행지로서의 매력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짧게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처럼 유럽을 가시든 뭐 아프리카를 가시든 이제 에티오피아를 중간에 경유하시는 분이라면은 한 24시간 이렇게 넉넉한 표를 하나 잡아가지고 짧게나마 에티오피아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현금 가져가서 꼭. 이렇게 23년 한 해 동안 9개 나라 10번 나간 이야기를 좀 해봤네요. 이게 또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비행기 표 끄는 그 24년의 첫 번째 여행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제가 24년 여행 계획안처럼 얼마나 딱 맞게 여행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23년에 여행 다니면서 어디 뭐 다치거나 뭐 도난 사고가 발생하거나 무탈 없이 다닌 것처럼 24년에도 좀 무탈 없이 여행을 다닐 수 있길 바랍니다.